사람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분쟁이란 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때 적절한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힘들어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집니다.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큰 분쟁으로 변하게 될 때가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달라서 합의가 되지 않고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방적인 범죄나 사고가 아니라면 서로 자신이 더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이걸 재판에서는 증거를 통해 사실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아도 모든 판결이 다 공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새로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한번 내려진 판결은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고요. 한쪽의 입장을 과하게 봐준다거나 부당한 재판으로 끝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판결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 이야기도 앞에서 말한 입장 차이로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국내 사건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건을 부르는 이름이 나라마다 달라요. 이거 좀 알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키시마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키시마 마루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다른 이유는 일본의 여객선이나 화물선, 어선 등 민간용 선박의 이름을요 끝에 항상 마루라고 쓰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해야 돼요, 마루를. 일본 선박들은 마루, 무슨 마루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루 대신 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본은 우키시마 마루,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키시마 호라고 합니다. 저는 우키시마 호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약 36년간 일제 치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광복을 하게 됐죠. 그 당시 국내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광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마음대로 노역장 밖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형편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배싹을 지불할 돈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은 시켰지만 무임금으로 부려먹었고 반항하면 죽였기 때문에 결국 돈 한 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징용된 조선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범국이 된 일본이 한 일을 외부에 알리고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민 끝에 폭동이 일어나기 전 미리 조선인 노동자들을 송환하라면서 지시를 내려요.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들에게 이번 배를 타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전단지를 뿌렸고요. 배에 타지 않으면 식량 배급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자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을 해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남을 수도 있고요.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언제 돌아갈지 본인들이 다 정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상하게도 징용된 조선인들을 강제로, 그것도 한 번에 배에 태워서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원래 이때 일본의 목적은요,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명령이 바뀌어요. 일본 북부 지방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부산으로 실어 보내게 됩니다. 기존에 배를 타고 있던 일본의 승무원들은요, 겁이 났어요. 조선인들을 태우고 조선으로 갔다가 괜히 거기서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명령에 항의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게 됐죠. 이때 사람들이 탔던 배가 바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우키시마호입니다. 이렇게 조선이 독립한 지 6일 만인 1945년 8월 21일 우키시마호에 약 7천여 명의 조선인들과 일본인 승무원들이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일본 해역 근처에 미 해군이 설치한 기뢰들 약 11,000여 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미 해군과 소련 해군의 잠수함도 항상 지나다니고 있었죠. 우키시마호 출발 다음 날 일본의 다른 배가 격추된 적이 실제로 있기도 했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이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조선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굉장히 서둘렀어요. 하지만 출항 3일 만에 우키시마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일본 중부 연안의 마이주루 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주루 항 근처에서도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들은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결국 마이주루 항에 들어가던 우키시마호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홋카이도, 아오모리, 도호쿠 등에 강제징용돼서 노역하고 있던 조선인 수천 명이 사망하게 됐죠. 일본이 그리고 이 사실을 숨깁니다.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소수의 생존자들 그리고 일본 정부 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1977년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다큐멘터리 폭침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죠. 그 후 1992년 우키시마호 사건의 생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1년 8월 23일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일본 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 엔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공식적인 사과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했지만 일본의 재판부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패소 판결의 이유는 한일 기본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실이 있더라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오래전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한일 기본조약은 1965년에 일본과 한국 국교 정상화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결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고요.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긴밀하게 경제 협력 관계가 시작됐던 것이죠. 한국은 이 협정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으로요, 국내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인 산업들의 대부분 투자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하는 고속도로나 제철, 재련 등의 금속 산업, 석탄, 석유, 전력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산업에 투자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를 겪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겐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대신 위로금 형태로 보상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양측 정부는 조약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생기고 있죠. 다시 사건으로 넘어와서 보상 문제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사실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사건 개요와 진행 과정, 침몰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조선인들을 실은 우키시마호가 순항 중에 미군이 바다에 깔아둔 지뢰를 건드리면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설치하는 수중지뢰는 우리가 기뢰라고 부릅니다. 기뢰라고 설명할게요. 당시 우키시마호가 항해하던 마이주루만에는 기뢰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조심히 움직여야 했던 건 사실입니다. 바다에 깔린 기뢰들 중 자성을 띠는 기뢰는 우키시마호가 보유한 장비로 탐색을 할 수 있었지만 함선에서 나오는 음향에 반응하는 기뢰의 경우 기뢰를 제거하는 배인 소해정이 따로 필요한데 이 배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생긴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운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원래 가려던 목적지인 부산이 아닌 마이주루로 돌아간 이유는 배의 연료가 바닥났고 잠수정이 공격해오거나 다른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승무원과 탑승자 대부분을 갑판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일본은 미국이 설치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으니 이것은 미국의 잘못이라 자신들이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죠.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있었는데요.
우키시마호를 인양해 보니까 배 상체가 아니라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폭발한 흔적이 남은 점과 선체 부품이 흩어져 날아가거나 다른 어뢰나 미사일에 타격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 폭발 이후 바닷속의 흙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물이 탁해진 것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몸에 화상을 입은 흔적은 없었고 시신도 비교적 온전했기 때문에 일본의 과실이 아니며 미군 측에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수중에 깔아둔 기뢰에 의한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의 주장을 모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키시마호 폭발 사고의 원인은 일본 해군이 계획적으로 꾸민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우키시마호에 탄 승무원들은 배가 도착하자마자 조선인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을 태워 부산으로 보내라는 명령에 항의했죠. 그런 이유로 우키시마호에 폭탄을 몰래 설치한 뒤 주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배와 함께 침몰시켰다는 가설이 우리나라의 주장입니다. 당시 우키시마호에 탑승했고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일본 해군이 조선인들을 모두 강제로 태워 보내려고 했고 일본에 남고 싶어한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억지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배가 폭발해서 침몰할 때 정황도 일본의 주장과 아주 다른데요. 일본은 승무원들이 승객을 모두 갑판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줄였다고 말했지만 생존자인 최기령 씨는요, 정반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갑자기 조선인을 배 밑으로 내려가라며 떠밀었고 그 사이 배 위에 남아있던 다른 승무원들은 보트를 타고 몰래 빠져나갔는데 그 뒤에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이라고 증언했어요. 또 다른 생존자인 강희순 씨는 승무원들이 강제로 조선인들을 떠밀었다는 증언 대신 선상 제일 꼭대기에 타고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증언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우키시마호 내부에서 무언가 폭발에 침몰했다는 일치하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3, 4회 정도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 증언대로라면 일본의 주장은 모순됐다고 볼 수 있죠. 만약 기뢰에 의한 폭발이 사실이라면 폭발음이 3, 4회 연속으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폭발로 침몰해야 돼요. 이건 배 위에 있던 폭발물을 연속해서 터뜨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기뢰가 물속에서 폭발한 것이라면 해수면 위로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생성돼야 하는데 생존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증언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기뢰가 직접적인 폭발 원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굳이 기뢰가 있는 바다 쪽 항구로 선회한 일본의 의도는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계속 부산으로 갔어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지 9년 후인 1954년 일본 기업이 우키시마호를 인양했습니다. 이때 선체가 모두 바깥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배는 안쪽으로 찌그러지겠죠. 하지만 바깥쪽으로 찌그러졌다는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충격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선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근거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이 외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주장하는 탑승자와 희생자의 숫자가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에 탄 조선인 승객이 약 3,725명, 해군 장병은 255명이었으며 이들 중 조선인 524명과 승무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승선자 명단을 일본이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록도 추정에 의한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몇 명이 승선하고 사망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생존자들은 일본이 발표한 숫자보다 더 많은 조선인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 수도 훨씬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대략 7,000에서 7,5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10,000명이 넘게 탔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이들의 주장에서 평균치를 내보면 사망자는 현지인들의 증언까지 합해서 최소 1,000명에서 3,4,000명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런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60년이 넘도록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 조선인 생존자들이 극소수였고요. 연합군 사령부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 보고도 됐었지만 사망자를 여기서 한 번 더 축소합니다. 256명이라고 알렸죠. 공식 발표에서 50%나 더 줄어든 거예요. 전쟁에서 이 정도의 사망 숫자는 그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1954년 배를 인양한 뒤에 특별조사 없었어요. 그리고 우키시마호 선체를 민간 기업의 고철로 팝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체 조사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배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의 사건 진상 요구도 일본은 전부 무시했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따라서 더 이상 알려질 수 있는 빌미 자체가 사라진 거죠. 이후 우키시마호 사망자 유골로 추정되는 약 300여 구 정도의 유해가 국내로 반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유전자 감식해 보니까 여러 사람의 유골을 뒤섞어서 보냈어요. 어떻게든 일본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일본 방송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우키시마호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최종 패소 판결로 피해자들이 아무런 사과나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을 접한 남북한과 해외 관련 단체들이 진실을 요구하는 공동성명도 이루어졌고요. UN 인권위원회에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제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은 미국이 설치한 지뢰로 인한 침몰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제에 침용된 조선인들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본이 벌인 자작극이었을까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은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2016년에요. 한일문화연구소장인 김문길 씨가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에 실려 있었다고 추정되는 일본 정부 기록물을 입수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인데요. 1945년 해방 직후 일본 방위청이 우키시마호를 포함한 세 척의 배에 폭발물에 실려 있다는 정황을 기록한 내용으로 1945년 8월 22일 오후 7시 20분, 굉장히 정확하죠, 시간까지, 우키시마호 등 배 세 척에 항해 금지 및 폭발물 처리 전문을 보냈는데 이미 출항한 배일 경우 해상 안전한 곳에 폭발물을 투기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이 증언한 내용대로 내부에서 폭발물이 터져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이 내부 문건을 통해 조선의 징용자들을 내려줄 경우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 승무원들의 생각에 항해하다 말고 배를 폭파시킨 뒤 달아난 것이 확실하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일본이 미군 기뢰에 의해 배가 폭발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 되는 문서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요, 우키시마호 사건이 일어난 지 4달 뒤 연합군 요청으로 작성됐던 사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엔 출항 전 일본 승무원들이 조선인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버릴 수는 없고 기뢰가 설치된 위험한 구역 항해는 절대 반대한다는 시위를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자 일본의 해군 참모장이 임무를 수행해 깨끗이 목숨을 바치라는 선언도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혹으로만 남아있지만 정황들이 점점 증거가 나오면서 밝혀지고 있어요. 일본은 곧 다시 또 다른 해명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영화인데 2019년 9월 중입니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다루는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에요. 사건 개요와 경위, 생존자들과 일본 정부의 엇갈린 주장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일본을 고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영화입니다. 역사적 사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형식인 것처럼 보이고요. 사건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개봉하는 이 영화가 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